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3-8강으로 12운성 걸록이 되겠습니다. 이 걸록이라는 것은요, 글자를 보면 이 세울 건자에 복록자예요. 복을 나타내기도 하고 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공무원들 보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말하는 녹이 바로 이 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걸록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나쁜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뜻이니까 뭐 벼슬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걸록이라는 한자를 봤을 때에는 이 뜻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12운성 걸록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걸록의 개념 찾아보기 하고서 제가 완전한 독립이라고 적었어요. 이 완전한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이 어때요? 직장을 갖고 그리고 가정을 갖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이제 완전한 독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려서 태어나갖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다가 그리고 뭐 학교를 다닌다든가 뭐 그럴 때에도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아직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결국 부모님의 도움 아래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해갖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령대는 보통 한 40대 정도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걸록이라는 것이 그 연령대를 보면 청장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관대하고 걸록에 있어서 30대가 갈 데가 없는데요. 이 관대를 이제 소년기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이 관대를 20대, 30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 관대를 20대로 어린이 청소년 시절로 보고 그리고 20대까지 보고 걸록을 30대, 40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걸록이라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독립을 한 상태를 말하고 보통 40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생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운성을 보통 절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그러니까 우리가 꽤 많이 공부를 했죠. 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걸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절반 이상 공부한 것 같은데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예. 절반 이상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서 이제 묘를 만들잖아요. 그 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죽은 걸 말하죠. 이 절이라는 것이 있고 태라는 게 있는데요. 태라는 건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묘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이거죠. 그 사이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그 혼이 아직 몸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는데 구천을 헤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딱 죽고 나서 그 업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걸 불교 용어로 카르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카르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몸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기무체라고 하죠. 기운은 있는데 몸을 받지 않은 상태. 이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받아가지고 잉태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는 이제 그 완전한 몸이 갖추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몸속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자라다가 이 양이라는 것은 만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출산하기 직전까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얼굴서부터 사지 전체까지 몸의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진 걸 말하죠. 다만 밖으로 나오지만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만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생이라는 것은 이제 출생을 한 거죠. 여기에 보시면 날생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자를 보면서 이 한자의 뜻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장생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갖고 이제 갓난아기 때 이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탄생을 했다는 것은요,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이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유아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 지나서 유아기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뭐 그럴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관대라는 것은요, 이제 사람이 벼슬을 하게 되면 머리에 간을 쓰고 띠를 두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또 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20대 30살 정도 이때까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럴 이때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취업이 좀 빨랐죠. 결혼도 빨리 하고. 근데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1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20대 후반에도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연령대라는 것은 좀 조절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관대라는 것은 소년기, 그리고 내가 이제 취업을 하고 뭐 이럴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걸록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국가의 녹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걸 말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가정의 구성 요건이 뭐예요? 나하고 부인이 있고 또 자식이 있겠죠? 그런 한 가정을 이제 완전히 이뤄갖고 거기에 주체가 가장이 된 상태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가 안정된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경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완전히 독립을 한 상태, 이때를 걸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카토금수에서 우리가 모카토금수 오행으로 볼 때 이 걸록이라는 거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금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금기운이라는 것은 가을의 결실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화토금수에서 금기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걸록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육식갑자가 걸록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는 갑인이고요, 하나는 을묘, 또 경신, 신유, 이 4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4가지의 육식갑자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 천간지지가 똑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갑인은 천간지지가 목기운으로 되어 있고요, 을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신, 신유 위아래로 금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천간지지가 똑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을 때 간여지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간여지동이라는 이 육식갑자가 이것을 일주로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집이 세죠. 왜냐하면 모두 비경겁제로 되어 있잖아요. 천간지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이나 을묘나 경신이나 신유나 모두 고집이 센데,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죠. 사람이 고집이 세니까 어때요? 고집이 세니까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잘 보세요. 이 경신이나 신유를 보면은요, 이 일주가 만약에 일주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남자다. 그러면은 재성운이 금금목으로 재성운이 여자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건 목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목기운이 들어와요. 갑목이 들어와요. 갑경충이 되죠. 임목이 들어와요. 인신충이 되죠. 을목이 들어와요. 을신충이 되죠. 묘목이 들어와요. 묘유충이 되죠. 재성운이 들어오면 다 깨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경신이나 신유를 남자가 갖고 있을 때에는 재성운이 안 좋아요. 재성운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여자운이 안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가 명식으로는 별로라고 봐야죠. 경신이나 신유는. 왜냐하면 재성운이 다 깨지니까. 그리고 이 갑인이나 을묘가 여자가 갖고 있는 일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관성운이 금기운에 해당이 되죠. 금기운이 남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경금이 들어오면 갑경충이죠. 신금이 들어오면 인신충이죠. 신금이 들어오면 을신충이고 유금이 들어오면 묘유충이에요. 남자인 관성운이 들어오면 다 깨지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다는 뜻이에요? 남자운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간요지동인 사람들은요, 고집도 세고 고집이 세니까 배우자운도 이성운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고란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 똑같은 이런 간여지동인 경우에는 고집도 세면서 배우자운이 안 좋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 모두가 걸록을 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걸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록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직장과 가정을 얻고 나만의 독립된 세계를 만드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한 30대, 40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한 40 정도 되면, 요즘에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40대도 안정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40대 정도 됐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막 부부가 요즘 시대로 따지면 막 맞벌이 하면서 돈 모으고 그러다가 한 40대 정도 되면 그래도 자기 집 한 채 마련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 위치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때가 바로 4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록이라는 것은 나만의 독립된 세계를 만드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어때요? 생각이나 행동이 건전하고 일 자체가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어른으로 이제 완전히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수성가, 자주독립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12운성 걸록이 제가 말씀을 드리니 60갑자가 4개가 있는데 전부 다 간여지동이었잖아요. 다 고집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가치관도 완전히 이제 자리를 딱 잡는 시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자리를 잡는 시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자기만의 고집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고집과 아집이 강하면서 배타성이 강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이 걸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인 건 맞는데 또 독립심도 강해져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걸록을 지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업가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야죠.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녹이라는 게 내가 국가의 녹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월급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보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4개의 일주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재성운이 깨지잖아요.
재성운이 깨지기 때문에 재성운이 깨지고, 그리고 그 여자 입장에서는 또 관성운도 깨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 녹이라는 게 이제 국가의 녹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보수를 받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가보다는 직장 운이 직장을 다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경겁제라는 게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일단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사업가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걸록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걸록이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식상이 걸록일 때 이것을 이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식상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표현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감성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계가 지나쳐서 화를 잘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식상운이 걸록일 때, 그리고 감정기복이 대단히 심하고 오지랖도 넓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간섭하고, 그리고 선민성, 나는 좀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도 강하고, 호기심도 강하고, 또 사람들 야당성,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이런 것도 강합니다. 그리고 하극상도 강해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에게 덤비고 뭐 이런 것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른 소리를 잘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그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식상운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상이 걸록인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든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딴 사람들한테 공격을 잘하면서 내가 공격을 받든가 그러면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화 하나 갖고 토라지면은 평생 내 욕만 하고 다니는 그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록을 볼 때에는 이 걸록이 식상운이 걸록일 때 이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성이 걸록이다. 그러면 재성이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돈과 여자를 나타내니까 현모양처를 얻고 미인인 아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나 아버지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현모양처나 미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좋은 여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이것이 전부 간여지동에 해당이 되니까 그 일주만 보는 게 아니라 걸록이 내 지지에 걸록을 깔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만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운이 깨진다든가 뭐 원진살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진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관성은 자식을 나타내니까 관성이 걸록이다. 그럼 자식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직장운을 나타내니까 직장운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이 남자니까 웬만한 남자는 성에 안 찬다고 봐야 돼요. 여자가 걸록을 깔고 있다. 그러면은 남자 보는 눈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걸록이다. 그러면 품행이 반듯하고 학문적인 성취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어머니를 나타내니까 엄마 복도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걸록이라는 말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식상이 걸록일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지가 걸록일 때, 그 배우자궁이 걸록일 때에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충을 받는다든가 뭐 인성운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여자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이성을 만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좋은 이성을 만난다는 것하고 내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산다는 것하고는 이렇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여지동은 바깥에서는 행동이 반듯하나 가정에서는 고집이 세고 배우자 관계가 안 좋습니다. 간여지동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소비성이 강하고 형제를 챙깁니다. 왜냐하면 비경겁제로 되어 있으니까 천간지지가. 그래서 형제들을 많이 챙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고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이 중요해요.
그리고 걸록에서 록은 직장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업가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에서 이 경신하고 신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신일주하고 신유일주를 보면은요. 이것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적으로 봤을 때 업상대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신이라는 것은 하얀 원숭이를 나타내잖아요. 원숭이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금기운이 서쪽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서방 정토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손오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불교를 갖는 게 좋습니다. 불교. 그리고 이 신유일주 같은 경우도요. 이 유금이 뭐냐면 불교의 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슨 에밀레종 뭐 이런 거. 절에 가서 타종할 때 보면 그 종 엄청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엄청 큰 종에다가 이렇게 이제 딱 타종을 하잖아요. 그럼 종이 빵 하고 울리잖아요. 그런 종하고 똑같은 모양이 이 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불교의 종을 나타내니까 불교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금기운이 또 다 전부 다 서쪽을 나타내요. 서방 정토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신일주나 신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는 불교를 갖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경신일주나 신유일주는. 그래서 꾸준히 저축해서 돈을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 된 게 다 그런 식이죠. 뭐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나중에 뭐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걸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예제를 보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